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끝난 지금 약 4%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은 우리기술이 4%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별 증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JP모건이 오늘 시장에서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고 420만 주가 넘는 굉장히 강한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매도에서 400만 주를 빼보자고요. 그러면 100만 주가 넘는 순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증권사예요. 게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우리기술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하한가 가까웠었던 하락가, 상한가를 달성하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고요. 그 중에서도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을 만들었었던 증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JP모건의 포지션 변화는 앞으로 우리기술 주가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JP모건이 오늘 시장에서 420만 주가량의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우리기술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기술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기술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 서울이 갑자기 오늘 시장에서 420만 주가 넘는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오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560만 주가량의 매도를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외인들의 매도 수량과 똑같은 560만 주가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외인들 JP모건이 우리기술에서 매도를 던진 건 고점이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인 매도가 진행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 밀린 대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실제로 최근 우리기술의 대차 거래 내역을 보게 됐을 때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미리 빌려놓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의 수급이 제한되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전력과 전쟁이 심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산 섹터 모두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기술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JP모건이 공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었던 걸까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차라리 공매도를 던질 거면 전쟁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니라 전쟁이 악재인 종목에서 공매도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 대차를 통해서 우리기술에서 매도를 던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대차 잔고를 통한 매도가 절대 우리기술의 공매도를 던지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공시를 보게 됐을 때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다고요. 15회차 전환 청구권에서 170만 주가량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기술 사측이 가지고 있었던 전환사채라고요. 그런데 2월 2일날 공시가 나왔죠.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공시. 리빙투자증권에서 우리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15회차 전환사채를 3배의 로열티를 주면서 가져갔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매수해간 모습이죠. 그 15회차의 12물량이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장일이 언제 잡혀 있나요? 3월 17일로 잡혀 있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란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봉쇄할수록 증시시장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당연히 방산 섹터든 전력 인프라 섹터든 증시 자체의 하락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우리기술이 보여줬었던 강한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0만 주가량의 15회차 12 물량과 11일날 상장됐었던 160만 주가량의 16회차 12 물량을 매집했었던 리빙투자증권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주식을 빌려놓고 미리 매물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 상장이 되고 나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를 띄우고 있었던 12 세력들의 이탈이 나왔으니까 고점이라는 거냐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회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주가가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자체에 강한 조정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에서 1%, 2% 소폭의 상승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딱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수급에서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 540만 주 절대 적지 않은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12 세력들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매물 정리를 했다는 건 100% 확신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2 세력들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매물 정리를 했다라는 움직임을 우리가 언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시장에서 만약에 더 이상 JP모건, 외인들이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또한 윗구간에서 타점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고점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한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은 시점에 막연하게 관망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요. 최대한 빠르게 수급을 붙여주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이어나가야겠죠. 하지만 큰손 세력들이 더 이상 비중 확대를 하지 않고 수급을 붙이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라도 이탈이 발생되면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왜? 지금 오늘 JP모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포지션 전환을 보게 됐을 때 큰손 세력들이 12 물량을 통해서 매물 정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기술에서 큰손 세력들이 실제로 대차 잔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리한 움직임이 맞았다면 월요일 시초가 이상 신호가 나왔을 때 곧바로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실제로 큰손 세력들이 12 물량을 대차를 통해서 정리한 게 맞았고 더 이상 수급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손바꿈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망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10원 단위까지 최고점에서의 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요.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기술처럼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는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12 세력들이 실제로 대차를 통해서 매물 정리를 진행한 거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술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전력 인프라의 수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구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구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 기술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던 1차 상승 구간 속에서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료의 수급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고요. 3개월 걸렸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 구간에서 중요한 신호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 구간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신호를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월요일 시초가 큰손 세력들의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시 자체의 혼조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변동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뭐 할까요? 기회를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외면을 하고 매도를 한다고요. 하지만 결국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주도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다음 주도주가 로봇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유가의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로봇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니까 종목명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세요. 제가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순환매가 돌았을 때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당연히 종목명을 알고 있으면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기회를 저점에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종목명을 모른다? 그러면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구나 후회하는 거죠. 주식시장 있으면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률을 가져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장을 먼저 보고 있다가 종목을 먼저 찾고 있다가 순환매, 자본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저점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